여러분, 노동이사제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근로자 중에,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을 이사면 임원이잖아요. 그죠? 이사로 선임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게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이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을 대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큰 오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오점이냐고요? 기업의 경영은요, 이게 무조건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기업은요. 물론 이제 공기업이나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효율을 앞당겨서 쉽게 말하면 기업을 더 건실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노동이사제가 되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발목 잡게 하지 않겠느냐. 발목 잡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주중심주의잖아요. 그죠?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주주경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주경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했어요. 서울시에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을 해서 50곳 이상의 어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에서 벌써 노동이사를 62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일본 같은 경우 도입 안 했습니다. 이게 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죠. 노동이사제를. 유럽의 일부 국가들 말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본의 중심이 유럽 국가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본의 중심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자본입니다. 은행이 주로 자본을 대서 회사가 만들어져서 돌아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많은 주주들이 투자해서 만든 자본이에요. 이게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유럽하고 대한민국하고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유럽의 기업들은 은행 자본을 가지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모여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한다. 주주자본주의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금융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게 유럽,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주주자본주의거든요. 미국도 주주자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안 되겠구나. 결국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경남 할 것 없이 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래서 6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이제 법적으로 공기업은 다 도입해라, 공공기관 다 도입해라 하고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문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은 노동이사가 다 연임이 돼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요. 유럽의 노동이사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은 쉽게 말하면
일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사회가 개최될 때 그때 노동이사가 참여를 해서 일상에서 근무를 하다가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임이사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체제로. 그럼 뭐예요? 경영진이에요? 근로자예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사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영이사회와 그다음 일반 이사회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경영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모든 공공기관에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는지 이사회 운영이 민주성이 높아지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기업의 경영은 점점 악화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단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기 노동이사제 도입했거든요. 선제적으로. 영업이익 적자폭이 2017년에 3,862억 원이었어요. 2017년에. 2018년에는요. 5,322억이에요. 5,322억. 2019년에는요. 5,324억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동이사제가 됐을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계속 적자가 나면 그건 누가 부담하죠? 국민혈세에서 부담합니다. 국민혈세에서. 그만큼 우리 혈세가 새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공기업의 사장 가면 사실 노조 이야기 다 들어줘서 노조가 사실 경영하는 거랑 지금도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동이사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기업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상임이사로 노조이사로 딱 앉으면 이게 감사보다 더 센, 제 생각엔 진짜 감사보다 더 센데 감사도 지금 사실상 기업이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을 못하는 판인데 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노동이사까지 지금 해야 되니까 공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노조가 경영하는 말이 그렇지 진짜 노조가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공기업에 끝나지 않고 법률에다가 아니 민간기업에도 도입해하고 법률로 막는 거예요. 법률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 올리죠. 주 52시간 도입했죠. 완전히 노조에 편향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모든 곳에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은 그만큼 빠지고 경쟁력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세금 주도의 성장과 그죠? 노조 중심의 경영 뭐 이런 건가요? 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